운전대를 잡은 한 남자가 초조한 눈빛으로 메인 게이트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런던 중심가에 있는 소셜미디어 그룹 스미더린의 본사. 그런데 승객이 탈 때마다 기사는 묻습니다. 혹시 스미더린 직원이신가요? 그렇게 며칠을 스미더린 앞에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직원을 태운 그 남자가 한 일은 바로 직원을 납치하는 것. 그리고 납치에 성공한 그 남자는 단 하나 흔치 않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스미더린의 설립자 빌리 바우어와 통화를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경찰과 인질 협상가 그리고 스미더린의 대응팀 모두 이 납치의 목적이 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납치범이 요구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납치범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넷플릭스의 단편 드라마 블랙미러 시즌5의 스미더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스미더린과 유령 진동 증후군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납치범의 과거 어느 시점입니다. 그가 차를 몰던 도중 스미더린 알림앱이 울렸고요. 습관적으로 아주 살짝 봤을 뿐인데 순간 중앙선을 넘어온 반대차로의 자동차와 충돌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약혼녀를 잃게 됩니다. 결국 본인의 부주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알람을 울리며 SNS에 중독시키는 시스템이 약혼녀의 죽음에 연관되어 있다는 걸 그 남자는 스미더린의 CEO에게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흘러나오는 엔딩곡의 제목이 의미심장한데요. Can't take my eyes off you. 당신에게 눈을 뗄 수 없다라는 뜻인데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눈 뜨고 하는 일이 뭐죠? 카톡과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런 우리에게 보내는 노래로 들리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거의 내 몸의 일부가 되었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2016년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의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9세에서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응답자의 77%가 한순간이라도 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유발하는 중독의 가장 흔한 증상 가운데 하나가 유령 진동 증후군이죠. 왜? 우리는 울리지도 않은 진동을 느끼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뇌에 있습니다. 뇌는 원래 모든 새로운 걸 다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근데 그 귀찮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으면 그 3끼 중에 한 끼는 몽땅 뇌가 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뇌의 무게는 성인 기준으로 해도 1.3kg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먹는 모든 에너지의 30%, 즉 3분의 1을 다 써버린다라는 건데 이거는 자동차로 치면 거의 람보르기니급 연비 효율이죠. 길바닥에 그냥 기름을 뿌리고 다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최대한 뇌가 움직이는 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료를 아끼려고 하죠. 그러면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기존에 원래 하던 대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머리를 쓸 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우리 몸의 해결책인 거예요. 이런 거를 좋은 말로 포장하면 패턴을 만들어서 그 패턴대로 힘들이지 않고 움직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음악에서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I'm so sorry라는 말만 들으면 머릿속에는 자동적으로 But I love you라는 말이 떠오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뇌세포가 항상 주고받는 신호가 이런 습관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런 습관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뇌의 연비 효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과정에서 유령 진동 증후군과 같이 즉 우리가 몸에 미세한 자극만 갖고도 우리가 핸드폰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실제로는 핸드폰 진동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살떨림에 대해서 핸드폰이 왔구나 라고 뇌가 습관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양상이 반복되는 것을 유령 진동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유령 진동 증후군도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건데 뇌의 이러한 나쁜 습관들 어떻게 없앨까요? 해결책은 굉장히 또 단순합니다. 결국에는 폰 사용 시간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죠. 스미더린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스미더린의 설립자 빌리 바우어도 드라마 내에서 모든 전자기기에서 벗어나 사막 한가운데에서 명상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른 사람은 중독이 되게끔 소셜미디어를 설계해두고 정작 자신은 스마트폰이라던가 컴퓨터로부터 해방되어서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런 아이러니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실제로 2010년 말 스티브 잡스의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집 아이들한테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집에서는 전자기기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하기도 하죠. 심지어 트위터를 만든 에반 윌리엄스조차 어린 아들에게 수백 권의 책은 사주지만 아이패드는 사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컬럼비아의 유명한 마약왕 에스코바르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장사하는 중독물질에 취하지 말라. 소셜미디어, 전자제품을 만드는 CEO들 역시 마약왕과 동일한 원칙을 따른다는 점이 흥미롭기도 하고 생각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스미더린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한번 직접 보시면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내 삶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좀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염내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